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도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팟캐스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 한 분께서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기뻤는데 일주일 동안 무려 7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구독뿐만이 아니라 인사와 응원의 댓글까지 써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독자도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7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에피소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헬로우 그린의 세 번째 에피소드, Why do Koreans gives money at weddings? 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사촌형의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새벽부터 KTX라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사촌형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왔는데요. 결혼식을 갔다 오니까 뭔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팟캐스트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의 결혼 문화와 그리고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의 결혼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외국의 결혼식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결혼 문화가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결혼식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결혼식은 정말 짧습니다. 보통 결혼식 자체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이 나요. 그 안에 결혼식과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만약 결혼식이 12시에 시작이 된다면 하객들은 보통 11시쯤에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12시에 결혼식장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11시에 또 다른 결혼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로비에서는 축의금이라는 돈을 내고 또 거기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다리곤 하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하객들은 식장에서 약 30분 정도 진행되는 결혼식을 축하하고 구경을 합니다.
결혼식의 내용 자체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바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신랑 신부의 친구나 친척들이 무대를 꾸린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는 이것을 축가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춤을 준비하면 축무, 그리고 또 이야기를 준비하면 축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대를 꾸리는데요.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외국에서는 이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30분 정도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결혼식이 끝이 나면 이어서 약 20분 정도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 단체로 사진을 찍어요. 사실 저는 이 사진 촬영이 되게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결혼식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뭔가 결혼 사진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 하객들은 이제 뷔페로 이동을 해서 밥을 먹고요. 보통 점심시간에 결혼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그 사이에 신랑 신부가 모든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뷔페로 내려와서 하객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결혼식은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서 축의금을 내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집에 가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결혼식은 보통 3시간 정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조금 흥미로우신가요? 네, 제가 방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축의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에게 주는 돈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표시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에게 현금을 선물합니다. 그 현금 선물의 이름이 바로 축의금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 이상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선 신랑 신부와의 친밀함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네, 외국과 달리 한국 결혼식은 친한 친구나 친척만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와 직접 친분이 없더라도 예의상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 선배님의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이지만 가족을 따라서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도 하객은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액수는 친분과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즉, 한국에서는 단순한 돈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와 예의를 표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축의금 문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축의금을 낼 때 돈을 낸 사람의 이름과 또 액수를 신랑 신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15만 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소에 축의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낸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3년 뒤 제 결혼식에서 만약 5만 원만 냈다면 저는 조금 솔직히 섭섭한 기분이 들겠죠. 물론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마음속에 생긴 어떤 미묘한 섭섭함은 아마 계속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돈의 액수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동등한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게 내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친구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또 이런 관습 때문에 축의금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소규모 결혼식으로 적은 인원만 초대를 해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결혼식에 참여를 하시면서 축의금으로 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의 결혼식에서 그 금액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신랑 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계획을 할 때 부모님과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축의금은 어떤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동시에 금액을 통해서 친밀도나 그리고 어떤 자신의 상황까지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돈을 준다는 행위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따뜻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달 신경을 써야 하는 의무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급을 받고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경조사비라고 해서 축의금에 대한 금액들을 따로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결혼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종합해서 한 달에 축의금으로 얼마 정도가 나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 금액을 따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축의금을 낼 때는 보통 5만 원 단위로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15만 원 이런 식으로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 굳이 저 금액을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깔끔하게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값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5만 원, 예전에는 5만 원이 어떤 암묵적으로 결혼식 축의금의 기본 단위였었는데 요즘은 5만 원만 해도 조금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국의 결혼식, 단순히 빨리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방식에도 여러 문화가 드러나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 문화와 그리고 결혼식에서 돈을 주고받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축하를 넘어서 관계와 예의 그리고 은근한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지난주처럼 구독과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더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